자, 14번부터 볼게요. 14번 문제는 뭐 별거 아니니까, 그지? 0, 1, 2, 3, 4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서로 다른 요런 거 체크 꼭 하시고 선택할 때 4자리 짝수가 될 확률을 구해라 이랬으니까 4자리 짝수가 된다는 건 뭐 1의 자릿수가 0이냐 2냐 4냐로 놓고 1차 분류하시면 되겠지. 그지? 자, 요거 하면서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경순조 공부를 할 때 오늘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뒤에 경순조에서 우리가 29번에 만약에 경순조가 나온다고 가정하고 우리의 목표는 저거니까 앞쪽에 나오는 이런 14번 같은 게 아니니까 얘를 목표로 우리가 이걸 꼭 맞춰낸다고 하면 우리 방법은 뭐라 그랬냐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따라서 1차 분류 혹은 2차 분류 여기에 힘을 많이 써야 돼. 그죠? 1차 분류나 2차 분류를 하는데 힘을 많이 쓰고 그 이후에 연산을 할 때는 노가다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현실적으로 29번을 맞추는 거라고 했어. 1차 분류하고 연산 멋지게 몇 줄 만에 빡빡빡 이렇게 하면은 풀지 못해요. 이거 지금 오늘 모의고사 답지가 미리 나갔으니까 해설지 받겠지? 근데 지금 우리 오늘 보는 모의고사에서 해설하는 모의고사에서 29번이 꽤 어려웠어. 29번이 어려웠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해설지처럼 생각할 수 없어. 수능날. 현실적인 풀이가 아니야, 그런 풀이는. 그래서 그런 건 답지를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해봤자 수능날 가서 그런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런 거 추천하지 않는 거야. 이따 알려줄게, 어떻게 푸는지. 자, 어쨌든 요건 쉬운 문제였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15번. 자, 15번이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 문제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 우리 이과 학생들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쌤이 약점 통달 교재에 이걸 넣지 않는 거거든? 근데 혹시 잘 안 되면 문제 요청하세요. 나형 학생들은 요거를 또 우리 약점 통달처럼 매주 연습하고 있으니까 문제 모아가지고 주면 되니까 잘 안 되는 사람들 얘기하세요. 자, 요것도 요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 자, 봐봐. 올해 분명히 나올 거야. 첫 해기 때문에 안 나오긴 좀 힘들 것 같고 단지 이제 우리가 이과니까 가형에선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얘처럼 이렇게 단독으로 출제할지 아니면 등비급수, 도형 문제나 삼각함수 극한 문제 이렇게 섞어서 들어앉아. 그 섞어서 출제할지는 아직 모르겠으니까 어쨌든 내용상 나올 거니까 고기 지영아 고기 그래 자, 요거 하고 등비급수 활용하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극한의 활용. 쌤은 이게 매년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요 세 가지가 수능에 나오는 도형 문제잖아, 도형. 이제 우리는 입체 도형을 안 만나게 되니까 올해는 이게 도형 문제인데 도형 문제는 이거 100% 수능 도형의 틀 이 안에서 출제될 거라고 기본적으로 믿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최근 트렌드 모의고사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이제 살을 붙여야 되는 애가 누구냐만 좀 체크해주면 돼. 근데 여기서 수능 도형의 틀은 따로 수업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영상에 분명히 있어. 우리 영상에 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수업하면 너무 기니까 모르는 학생들은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고 수능 도형의 틀이라는 건 분명히 직각삼각형으로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보조선이라고 했고 이렇게 그럼 이 보조선을 긋는 데만 집중하면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도형 문제를 못 푸는 건 도형의 길이 혹은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 자 이걸 어떻게 구하지? 라고 생각을 해서 못 푸는 거예요. 보조선을 먼저 해놓고 나서 봐야지만 보인다. 보조선을 안 긋고도 처음에 딱 보자마자 아, 저 도형을 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런 거는 안 나와 수능에. 나오면 다 맞출 텐데 그거 내겠어. 그죠? 일단 1차적으로는 안 보이고 보조선을 긋은 뒤에만 보인다. 근데 보조선을 긋는 원칙도 우리 몇 개 정해놨기 때문에 그거대로만 좀 해주면 된다 이거야. 그리고 직각삼각형으로 넘어가지 않는 형태의 문제는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때문인데 이게 없을 때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없을 때는 직각삼각형으로 갈 확률이 100%라고 해도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쌤이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있으니까 직각삼각형이 아니어도 되는 거야.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어떤 걸 써야 될지에 대한 이 시그널이 매우 강하다. 사인 법칙을 쓰는 경우는 외접원이 나오거나 마주보는 각과 변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길이의 b나 사인의 b가 나올 때 세 가지 경우. 코사인 법칙은 세 변과 한 각의 관계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보면 된다 이거지.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얘를 보는 거야. 얘를 보면 이 문제풀이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 문제에 있는 그림이 완성이 덜 돼 있다고 느끼면 돼. 그죠? 일단은 원 위에 점 D가 있단 말이야. 그럼 빨리 우리는 지름 AB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90도라는 걸 표시해 주고, 그리고 원 위에 점이 있으면 문제풀이에 쓰이든 쓰이지 않든 이렇게 중심하고 연결을 해서 반지름 표시를 해준다. 이런 얘기 했었죠. C도 마찬가지지. C도 원 위에 점이기 때문에 쓰이든 쓰이지 않든 표시해주고, 얘도 원의 중심하고 연결을 해서 반지름 표시를 해준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문제가 원하는 걸 본다 이거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보조선 한다 이거지. 자, 문제 볼게요. BD의 길이가 10이래. BD의 길이는 요거니까 요 길이가 10인 걸 문제에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를 알려줬어. 이게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5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겠지?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이쪽은 자, 5루트 5가 될 거고, 그럼 이 녀석의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5루트 5라는 걸 이제 출제자는 알려주고 출발한다. 뭐 이 정도 얘기고.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가 5분의 3이래요. 요거 말하는 거네, 요거. 코사인 베타. 그랬을 때 BCD의 넓이를 구해라. 자, 문제에서 나한테 원하는 게 BCD 요 삼각형의 넓이거든? 근데 요 삼각형의 넓이 중에서 하나를 알아, 우리가. 하나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요 녀석의 코사인 값을 아는데, 코사인 베타 값을 줬다는 건 사실은 사인 베타 값도 준 것과 같지? 그죠? 그러면 요 길이 알고 요거 사인 값 아니까 결국 문제는 CD의 길이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넓이를 구하라고 한 것 같지만 결국 CD의 길이 구하는 문제였지. 그죠? 그럼 CD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라고 고민을 했는데 뭐가 보인다? 외접원이 보인다 이거죠, 외접원. 삼각형 BCD에 대한 외접원이 보이니까 여기서 분명히 사인 법칙이 한 번은 쓰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보인다.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돼? 사인 베타 분의 여기 BC 이퀄 ER 이렇게 해서 R 자리에 집어넣고 사인 베타 아니까 BC의 길이도 알려준 셈이다. 그러면 요 길이, 각도, 요 길이 구하는 거니까 세 변과 한 각의 관계 코사인 법칙 쓰면 끝나는 겁니다. 되겠어? 이렇게 시그널이 강하다고 이런 애들은. 그래서 그거 대로만 잘 쫓아가면 자 되는 거야. 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는데 자, 봅시다. 자, 16번 문제는 할 게 없습니다. 그죠? 할 게 없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였으니까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집어넣으면 싹 사라지는 유형이었지. 별거 아니야. 넘길게요. 17번. 자, 17번 문제 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끊어보세요. 이거 꼭 해야 되는 거 있지?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진대요.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지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첫 번째 던질 때, 두 번째 던질 때, 세 번째 던질 때 이거 표시해줘야 돼. 꼭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실수해. 평상시에 실수 한 번도 안 하다가 수능날 실수해. 그러면 어차피 평상시 실수 안 한 건 의미가 없어. 그래서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진다는 말이 나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꼭 표시해 놓고 가야 나중에 배열을 신경 쓰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질 때, 그리고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이런 거 다 조건이 다르잖아, 그지? 그런 거 잘 구분하면서 문제 풀자 이거야. 자, 어쨌든 나온 눈의 수의 최대값이 5다 이런 얘기네요. 제일 큰 녀석이 5이다 이런 얘기는 요 안에서 이제 우리가 1차 분류 들어간다 그랬지. 1차 분류? 1차 분류가 뭐다? 그러면 제일 큰 애가 5란 얘기인데, 제일 큰 애 5가 하나 있고 1부터 4 중에서 2개가 있는 이런 상황인 건지, 그죠? 아니면은 5가 2개 있고 1부터 4 중에서 1개가 더 있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5가 이렇게 3개 있다는 건지 에 따라서 뭘 해준다?
1차 분류를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 여기서 1차 분류 끝났으면 그 다음에 계산이니까 계산에서는 노가다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차하다가 좀 실수할 것 같으면 그냥 쓰는 거야. 그렇죠? 자, 5 하나 있고 1부터 4 중에서 2개가 들어오는데 여기서도 또 분류가 되는 게 느껴지죠. 여기서 이것도 이렇게 쓰지 않겠지 이렇게? 그지? 이렇게 쓰지 않지. 왜냐면 숫자가 같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를 또 나눠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건 다른 경우고. 그지? 같은 경우는 뭐야 같은 경우? 4가지가 더 있겠지 이렇게. 11, 2, 3, 3, 4, 4 이렇게.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는 배열 방법이 몇 가지야? 5에다가 1부터 4까지 중에 서로 다른 2개니까 여기에 3패까지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저 1, 2, 3 표시를 안 하면 이렇게 하고 문제를 끝낸다는 얘기지. 그러면 실수한 거야. 그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배열 방법이 3팩 나누기 2팩 이런 식으로 되겠죠. 똑같은 거 2개니까. 이렇게 해서 배열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렵지 않은데 쌤이 풀어주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실수를 해. 여기가 실수하는 방법이야. 이게 실수를 유발한 거지. 출제자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오면 좀 괜찮은데 단답형으로 나오면 내가 실수한지 모르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해놓고 해야 실수를 안 한다. 오케이? 요런 얘기.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8번 가보자. 18번. 자, 이제 도형. 18번 문제 보시면 자, 요런 얘기가 있는데 좀 작은가? 좀 더 키울까?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에서 이제 한 줄 한 줄 읽을 건데 A, B1의 길이가 4래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지금 4. 자,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B1, B2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 아, 4, 2 줬어. 그치? 이거 알려주고 싶었겠지. 특수가. 그죠? 그래서 얘가 60도라는 거 알려주고 싶었을 거고 여기 지금 접선의 모양을 지금 띄고 있고 그지? A하고 B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루트 3이라는 거 보니까 1대 루트 3대 2를 준 거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반지름의 길이는 그러면 루트 3이다.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 그죠? 그리고 A, B2의 중점을 M1이라고 하고 여기를 M1이라고 하고 이 녀석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AM1인 1C1이 A, B1과 만나는 점 중 A가 하는 점을 B3라고 하자. 여기라고 하자.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런 거 뭐 해야 되냐면 요게 또 원 위의 점이란 말이야. 요게 원 위의 점이니까 우린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원의 중심하고 연결시켜서 보여준다. 반지름을. 요 반지름의 길이 얼마다 요거? 루트 3이다 이거지. 그치? 그럼 여기 루트 3 이거 루트 3 지금 얘 뭐 준 거 같아? 정삼각형 주는 거 같지. 그지? 그러니까 요런 모양을 찾아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넓이가 요거잖아. 지금 요거 그죠? 뭐 물론 통째로 다 구해도 되고 어차피 요 점에서 접점까지의 길이 여기하고 여기 똑같을 테니까 요거 이렇게 잘라서 직각삼각형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얘기지 뭐.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요거 구해서 2배 치면 되겠지. 얘는 요렇게 생긴 삼각형에서 요렇게 생긴 부채꼴을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거는 닮은 삼각형 보이죠? 여기 60도 여기 30도짜리니까 부채꼴도 구할 수 있고 삼각형 넓이도 구할 수 있고 빼버리면 그만이다. 되겠어요? 그리고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지. 닮은 B 찾아서 그 다음에 공비 가야 되는데 얘는 공비를 좀 쉽게 줬지? 공비를 지금 여기를 얘를 지름으로 하고서 지금 다시 원을 그려낸 거니까 그죠? 요 녀석과 요 녀석의 B만 찾아주면 된다 이거지. 되겠어? 근데 우리 여기 직각인 거 알고 있잖아? 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또 닮은 구조를 준다 이거지. 되겠어? 그럼 여기가 1대 루트 3대 2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 길이는 얼마다? 여기가 2루트 3이었으니까 여기는 루트 3일 거고 요거는 3이 되겠네 이렇게. 그죠? 그래서 B 가주면 끝난다. 되겠어? 되겠죠? 좀 쉽게 출제됐는데 쉽게 풀 수 있어야 돼. 쉽게 풀 수 있어야 돼. 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등비급수 문제하고 삼각함수의 극한의 활용 문제 그리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 시리즈로 3개가 도형인데 이 3개 도형 문제를 다 난이도가 높게 주기는 쉽지 않을 거야. 평가원 입장에서도. 그지? 그러면은 쌤 생각에는 얘가 좀 더 쉬워요. 삼각함수의 극한보다는.
얘가 좀 더 쉬우니까 요거는 꼭 맞춰야 되는 유형이야. 자, 넘어가 봅시다. 19번 빈칸 넣기. 자, 빈칸 넣기 확통. 자, 매번 쌤이 얘기하는 건데, 빈칸 넣기 확통 문제는 모두 이해해야 한다. 그 빈칸 안에 들어있는 이 한 줄 한 줄을 모두 다 이해하지 못하면 어차피 중간 어딘가에서 막히게 돼 있어. 그래서 모두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거야. 이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의 지금 박스에 있는 내용이 해설이라고 그랬죠. 해설. 이 문제에 대한 해설지의 일부를 주는 건데, 저기서 이해하라는 말이 이 해설자의 아이디어를 이해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고민하는 순간 빈칸 넣기는 시간이 오래 걸려. 오케이? 우리 지난번에 7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것 중에 이거 있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K일 확률이 있는데 거기에 7-A, 7-B, 7-C 도입됐던 거 기억나요? 7월 모의고사? 여기서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나 시간이 오래 걸린 학생들 중에 대부분은 이걸 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오래 걸려. 이거를 왜 도입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얘 생각이잖아. 이 문제를 이렇게 풀겠다는 생각이고, 이렇게 생각한 이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아이디어까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이 아이디어까지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면 빈칸 넣기 문제일 리가 없어. 그냥 내겠지. 그냥 확률 문제를 주겠지. 나한테 이 생각까지 원하면.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이 빈칸 넣기 출제자는 문제를 주고 문제 해설지를 제공할 때 나는 요런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 거야 라고 하니까 문제에서 쓰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난 어떻게 하면 된다고? 구체화시키면 된다고. 구체화시켜서 그 이후의 진행 방향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 이후의 진행 과정. 여기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그렇죠? 지금 자, 요런 맥락으로 이 문제를 보면 이제 이런 얘기인 거지. 볼게. 6 이상의 짝수인 자연수 n에 대해서 1부터 n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n개의 공이 들어있다. 자, 상자에 1부터 n까지 들어있는데 문제에서는 n이 6 이상의 짝수라고 했으니까 요 n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6, 8, 10, 12 땡땡땡 이런 애들인가 봐. 요런 얘기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해놓고 이 중에서 3개를 꺼낸대요. 이 중에서 3개를 꺼낸다는 말이 있으니까 1번, 2번, 3번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거는 한 번에 꺼내는 거니까. 그죠? 크기 순으로 A, B, C라고 하겠다. A, B, C 이렇게 하겠다.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짝수일 때 A는 홀수고 B 더하기 C는 짝수일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다. 네, 카메라를 망쳐놓고 있어요. 네. 잠깐만요. 자, 볼게. 자, 갈수록 크게 이렇게 봅시다. 박스 갈게요. n은 6 이상의 짝수이므로 n은 2m이라고 하겠다. 봐라. 문제에서 n을 2m이라고 하겠대. 그런데 n이 지금 이런 애들이니까 당연히 m은 뭐겠어? 3, 4, 5, 6 땡땡땡 이런 애들이겠지. 그죠? 이런 애들이고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짝수인 사건을 X, A가 홀수, B 더하기 C가 짝수인 사건을 Y라고 하자. A, B, C가 모두 홀수일 확률 해보자. A, B, C가 모두 홀수일 확률이래. 그럼 확률 구하면 돼. 지금 문제에는 n개의 숫자가 들어있으니까 n개 중에서 3개를 꺼낼 건데 3개가 모두 홀수가 된대요. 모두 홀수가 되면 홀수 중에서만 꺼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총 n,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걸 일부러 짝수로 준 거겠지. 그죠?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숫자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홀수로 끝나면 딱 반이 홀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이렇게 끝나면 홀수가 무조건 하나 더 많게 되지. 근데 짝수로 끝나면 딱 반반이 되는 거지. 홀수 반개, 짝수 반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개가 있으니까 홀수 중에서만 3개를 꺼내려면 어떻게 되면 돼?
그렇지. 2분의 n개 중에서만 3개를 꺼내면 되는 거야. 맞죠? 전체 중에 3개 꺼내는데 이렇게 되면 된다. 그래서 요걸 쓰면 원래 답인데 문제를 보니까 문제 끝에 보니까 FM이야. FM이야. FN이 아니라. 그럼 이걸 M으로 표현하라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 있잖아. N을 2M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요 N 자리에다가 2M만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요건 약분돼서 위에가 MC3이 될 거고 밑에가 EMC3이 되겠지.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지. 요거예요, 결국 가는. 자, 그리고 이제 쭉 갑니다. X 교집합 Y는 A 홀수, B 짝수, C 짝수. 지금 뭐 한다 그랬냐면 문제가 시키는 대로 계속 하는 거야. A가 홀수, A 홀수. 그 다음에 B 짝수, C도 짝수. 근데 지금 이렇게 갈수록 큰 거야, 이렇게. 그죠? 요거인 경우이므로 이를 만족시키는 모든 순서상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걸 구하고 있는데 B가 2K라 하면 잘 냈지? B가 2K라 하면 자 여기까지만 먼저 보자. 여기까지 1부터 B까지가 그럼 얘가 2K 앞에 2K가 있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럼 그 중에서 1부터 2K까지 중에서 짝수 몇 개? K개, 홀수 몇 개? K개. 그럼 A는 무조건 홀수가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몇 개? K개가 있겠지.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가능한 A의 개수는 K이고 이런 말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실제 여러분들 시험날 이런 문제를 푸는데 이거라 하면 가능한 A의 개수는 K이고 이렇게 읽으면 안 돼. 가능한 A의 개수가 왜 K인지 알아야 돼. 모르면 뒤에 가서 무조건 막히게 돼 있어. 이 빈칸 넣기는. 알겠지? 그래서 K이고라는 말이 나오면 왜 K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K인 거지. 자, 그럼 다시. 얘는 짝수니까 C가 될 수 있는 건 뭐부터 출발하겠어? 이 앞에 있는 애가 2K니까 얘는 2의 K 플러스 1 이렇게 출발하겠지. 그죠? 설마 2K 플러스 1이라고 안 쓰겠지? 짝수인데, 그지? 그럼 K 플러스 2가 될 거고 2배의 K 플러스 3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가겠지. 맨 마지막으로 될 수 있는 건 2M까지 올 거고. 되겠나요? 요런 얘기야, 요런 얘기.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C의 개수는 몇 개냐? C의 개수 몇 개겠니? 몇 개겠니? 여기까지가 요게 지금 2M이고 여기 2K니까 여기에서 요거 뺀 개수만큼 여기에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몇 개야? M-K겠지. 근데 거기에 M이 있으니까 나 자리에는 K가 들어가면 되겠네. 그게 개수 센 거지 뭐. 짝수 홀수. 그리고 나 자리에 거기 집어넣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시그마 계산입니다. 그죠? 계산만 잘해주면 되지.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봐봐. 이 확통 문제 풀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충분히 이해했다고 하면 결국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은 쌤 생각에는 그냥 그거 같아. 1부터 n까지 있는데 이 n이라는 숫자가 홀수로 끝날 때와 짝수로 끝날 때에 대하여 홀수로 끝나게 되면 그리고 짝수로 끝나게 되면 홀수 짝수의 개수는 몇 개인가? 결국 이거에 대한 얘기죠. 만약에 1부터 n까지인데 짝수로 끝났어? 그럼 거기까지 홀수의 개수는 2분의 n개. 짝수의 개수도 2분의 n개. 이렇게 된 거지.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만약에 홀수로 끝났어. 이 끝에가. 그러면 1부터 n까지의 개수 중에서 홀수는 몇 개? 만약에 이게 홀수로 끝났어. n이 홀수야. 그럼 n에서 하나를 빼면 짝수가 되겠지. 그럼 일단 2분의 n-1개씩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누가 하나 더 많다? 홀수가 하나 더 많다.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셀 수 있냐는 소재를 가지고 빈칸을 만든 것 같아. 그쵸? 근데 요거는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 풀 때도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짝수 개수랑 홀수 개수 요거 세는 거. 네, 요건 좀 알아두시고. 자, 계속 볼게요. 앞에다 안 써놨네, 쌤이. 오늘 킬러 문제는 20번하고 30번인데, 쌤은 솔직히 말하면, 오답률을 떠나서 제일 어려운 문제를 골라라라고 하면 20번하고 29번을 고르고 싶어요. 21번하고 30번이 오히려 더 쉬웠습니다, 이거는. 네, 더 쉬웠어요. 그러니까 좀 바뀌었어요. 21번하고 20번은 좀 바뀌었어도 괜찮은데 20번 훨씬 어렵거든. 그래서 21번을 먼저 풀게요. 21번. 킬러 문제 2개는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보세요. 소재도 좀 재밌고 지금 가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갈 때
fx 극한값 말하는 거지? 2파이 마이너스 f. 얘들아, 이 가조건을 처음에 딱 보고서 이게 좀 이상하지? 그죠?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갔을 때 fx면 이게 f1이란 얘기인데 이거 이상한 게 이렇게 있잖아, 그지? 맞나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x가 1로 선생님 x가 1로 가까이 가면 이거는 f1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제 연속일 때 그런 거고, 그죠? 이건 지금 극한값이고 이건 함수값이니까 얘네 둘이 같다는 거는 연속일 때 그런 건데 보통은 연속인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조건이 나올 때. 근데 지금 얘는 x가 1로 갈 때 fx 값은 f1이 아니다, 이거다 라고 알려주는 거 자체가 지금 뭘 알려주고 싶다? 불연속이다, 이런 걸 알려주고 싶은 것 같아. 물론 확실한 건 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뉘앙스를 지금 주면서 문제를 진행하는 것 같고, 그 옆에 있는 것도 한번 보면서 확인해보자. 아예 자, x가 1을 향해서 갈 때 이쪽이 파이 x 마이너스 f1 되고요, 여기는 fx 플러스 3파이. 자,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보내보자. x를 1을 향해서 이렇게 보내보면 x자리에 1이 들어갈 테니까 얘는 파이가 되고 얘는 뭐 상관없지, 얘 상수니까 f1이 될 거고, 이제 x의 영향을 받는 이 녀석이 1을 향해서 가게 되면 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 2파이 마이너스 f1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 옆쪽에 플러스 3파이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 값이 뭐라고 했냐면 2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이 값이 2가 된다는 거지. 그럼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각선 곱하시면 요거 이렇게 하면 5파이가 될 거고 마이너스 f1이 될 거고, 이렇게 하면은 얘는 2파이가 되고 마이너스 2f1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요거 여기로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f1이고요 얘 절로 넘어가면 3파이가 되는 거니까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알려주고 싶었던 건 1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3파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지. 그럼 봐라, 1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3파이야 여기서 지금 구한 게. 근데 1로 갈 때 극한값은 그럼 얼마가 되죠? 5파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불연속이 확실하다 이거지. 그래서 x는 1에서의 극한값은 5파이고 함수값은 마이너스 3파이인 이런 상황을 지금 주는 거구나 라는 얘기인 거야. 됐죠?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자, 그리고 이제 나 정보를 보니까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갈 때 x-1에 사인에 fx-파이가 있는데 이 값이 2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공부한 대로 x가 1을 향해서 가면 0이지? 그럼 위에도 분명히 0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x가 1을 향해서 가면 얘가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아까 5파이가 된다 그랬거든. x가 1을 향해서 가면 fx는 5파이로 간다. 맞죠? 5파이에서 파이를 빼면 4파이니까 사인 4파이는 0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0분의 0꼴이니까 우리 뭐 한다? 로피탈 바로 쓴다. 미분하면 없고 요거 미분할게. 그럼 코사인 되고 fx 마이너스 파이 되고 안에 거 한 번 더 미분할 거니까 f 프라임 x 이렇게 들어오면 된다 이거지. 되겠죠? 그리고 나서 x가 1을 향해서 간다고 했으니까 1을 넣어주면 돼 이렇게. 이랬더니 얘가 2가 된다는 거야. 되겠지? 그럼 이쪽도 어차피 또 뭐가 되는 거야? 1을 향해서 갈 때의 fx니까 얘가 5파이거든 또? 그럼 파이를 빼면은 4파이. 코사인 4파이 얼마? 1이죠, 1. 그러니까 결국 이거 남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 문제에서 두 번째 조건에서 주고 싶었던 건 f 프라임 1이 뭐다? 2다 이거지. 그러면 문제가 이제 나한테 정보 다 줬어. f1은 마이너스 3파이. 그리고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갈 때의 fx는 5파이. 그리고 1에서의 미분계수는 2. 요거 3개 준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gx가 뭐래? 그리고 나서 gx를 이렇게 나눠줬잖아? x가 1이 아닐 때는 그냥 fx를 쓰라고 했고 x가 1일 때는 자, a를 쓰라고 했네? 근데 gx가 뭐래? gx가 미분이 가능하대요. 자, 미분이 가능하려면 일단 연속이어야 돼, 연속. 그러면 연속이란 얘기는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갈 때의 gx하고 a하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함수값이니까 연속, 그쵸?
근데 x가 1을 향해서 간다는 건 1이 아니란 얘기니까 얘는 fx로 바꿔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린 이 값을 알고 있다고. 1로 가까이 갈 때 fx 얼마? 5파이라고 알고 있다고. 그래서 a는 5파이인 거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미분도 해. 근데 미분 할 게 없어. 좌미 우미가 다 여기서 결정돼. 그치? 그러니까 여기만 해주면 돼서 이게 f'1이란 말이죠. 이게 얼마라고? 그냥 2잖아, 2. 좀 전에 우리가 구했잖아요. 기억. x는 1에서 불연속입니까? 맞아요. 니은.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갈 때 fx는 함정 파츠 지금? 마이너스 3파이 아니라 뭐죠? 5파이죠, 5파이. 이거 지금 바꿔서 물어본 거지? 디귿. a가 얼마였어? a가 5파이였죠? g'1은 2였지? 곱하면 10파이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입니다, 기억. 지금 봐봐. 이거 21번스럽지 않지? 이 정도면 맞출 수 있어. 근데 이 정도가 20번엔 나올 수 있단 말이야. 20번 기니디면 충분해. 근데 21번 기니디면 이렇게 쉽게 안 나와. 알겠지?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거야. 20번하고 21번이 바뀌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얘들아 봐봐. 이게 수능날 이렇게 내잖아? 20번을 어렵게 내고 21번을 쉽게 내고 이렇게 내잖아? 그러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20번 건너뛰고 21번 풀게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21번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도를 안 하니까. 그치? 그래서 늘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 근데 수능은 그렇지 않아요. 평가원은 그렇게 뒤통수 안 쳐. 분명히 21번이 더 어려워.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연습해도 돼. 알겠죠? 자, 일단 단답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6번 보겠습니다. 26번 사실 26번 문제치고는 되게 좋았죠? 출제자가 약간 욕심낸 거 느꼈어? 그치? 왜냐면 이거 그냥 알파만 물어봤어도 뭐 26번으로 괜찮은데 마지막에 이제 시그마 AN을 물어보면서 뒤에 부분 분수까지 해가지고 축차 대입 들어가는 연산 문제로 되게 잘 낸 것 같아요.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풀이는 딱히 하지 않을게요. 이건 쉬우니까. 넘어갑시다. 27번. 왜 풀어야 돼? 26번? 아, 풀어야 돼. 그럼 2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을 풀어야 된다.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유형인데. 자, 26번 보자. 근데 좋은 문제긴 합니다. 자, 시그마. n은 1부터 자, 무한대까지. 자, an 플러스 3의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이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렇게 됐는데 요 녀석이 지금 알파랍니다. 자, 보면 일단 요거는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요 값은 지금 2잖아, 2. 그쵸? 요 2인 거고. 그 다음에 얘 봐봐. 첫 번째부터 무한 번째까지 더했어, 얘를. 그랬더니 수렴했대. 급수가 수렴하면 걔가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지는 사실 별 필요 없다, 우리한테는. 얘가 수렴했다는 게 중요하고. 자, 그러므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거 개념이죠.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은 0이다. 이 개념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극한값이 가면 얘는 무조건 0이지.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이거 없어지는 거고 이것도 0이지. 이거 없어지는 거야, 이거.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이것만 남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더하기 한 건데? 더 해야 돼? 괜찮겠지? 네, 요 개념 몰랐나? 요 개념? 네, 알으셔야 됩니다. 요거, 저거 편집할까? 좀 창피한 것 같은데? 편집. 자, 27번 보도록 할게요. 27번. 자, 27번 문제는, 2 이상 10 이하인 서로 다른 두 자연수 동그라미 치시고, 자연수 동그라미 치시고, 문제가 끼워 맞추기로 갈 거라고 예상하시고, 그 다음에 직선 y는 a 플러스 b가 y는 a의 x제곱, y는 b의 x제곱 및 x축과 만나는 그래프 그려야지. 자, 우리 원칙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좌표다. 무조건 좌표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게 돼 있다. 그래프 그려놓고 좌표 다 써야 된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얘는 문제가 좀 생겼지. A의 x제곱의 그래프하고 B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누가 더 큰지가 안 나와 있어. 누가 더 큰지가 나와 있어야 뭔가 그래프를 그릴 텐데, 그죠?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 다 그리면 돼요. 어차피 0,1 정점을 지나는 건 똑같으니까 하나는 얘가 더 큰 경우, 여기 앞에 있는 경우, 이렇게 하나는 얘가 앞쪽에 있는 경우,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뭐. 해놓고 출발하면 되죠. 됐어? 그리고 나서 여기다 뭘 그었다는 거지. 이렇게 뭘 그었냐면 y equal a 플러스 b를 이렇게 그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좌표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죠? 얘가 a 플러스 b니까 요 녀석이 a 플러스 b가 되기 위해서 x는 뭐가 된다? 로그 a에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의 y값도 또 제가 돼야 되니까 얘는 로그 b에 a 플러스 b 이렇게 만들면 된다 이거죠. 근데 지금 문제 이제 이래놓고 조건을 봤어. 그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랑 만나는 요 점이 a고 얘랑 만나는 요 점이 b고 y축과 만나는 점이 c라고 했다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AC의 길이가 BC의 길이보다 더 길다. AC의 길이가 BC의 길이보다 더 깁니까? 안 되죠. 그치? 안 되죠. 아, 그래서 그래프가 이쪽이구나.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바꿔서 이쪽으로 해놓으면, 근데 뭐 계산할 거니까 그냥 쌤 바로 써볼게. 자, AC의 길이는 뭐냐면 요 좌표야, 요 좌표. 요게 길이죠. 로그 A에 A 플러스 B이고, BC의 길이는 당연히 요 좌표가 될 테니까 로그 B에 A 플러스 B가 될 텐데 이 녀석이 더 크다는 얘기지. 밑이 달라요. 진수는 똑같은데. 그럼 뒤집으면 되겠지. 뒤집어서 얘를 로그 A 플러스 B로 놓고 이쪽을 A라고 놓고, 여기도 A 플러스 B로 놓고 이쪽을 B라고 놓고, 그럼 역수를 취했으니까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어주면 되고, 그럼 이건 이렇게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A보다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는 걸 알았다, 이런 얘기지. 괜찮죠?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럼 이제 두 번째 거를 연산하면 식이 하나 더 나오겠지? 그러고서 끼워 맞추기 하면 된다. 계산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8번 갈게요. 또 도형 삼각함수의 극한이지. 어쩌면 이제 우리 3등급 점수에서 2등급 점수로 가는데 승부를 걸어야 되는 유형입니다. 삼각함수의 극한의 활용, 등비급수 활용, 이런 거, 빈칸 넣기 이런 거 승부 걸어줘야 돼. 길이가 2인 선분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점 P가 있다. 얘들아, 여기 봐. 원 위에 점 P가 있어. 그러면 완성이 안 돼 있다고 느껴야 된다고. 그렇지? 두 가지를 해줘야 돼. A, B가 지름이란 언급이 있었으니까 빨리 뭐 해주고, P, B를 연결해서 90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 얘를 연결해준다. 이렇게 되면 얘가 세타기 때문에 얘가 얼마? 세타이고 얘가 2세타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근데 이 보조선을 딱 금과 동시에, 사실 이 문제 출제한 사람이 이런 거 숨겨놓은 거 보입니까? 요거 현 PB도 좋고 호 PB도 좋아. 요거 지금 중심각이지. 저쪽은 원주각이지, 이렇게. 그래서 아, 요거 원주각이랑 중심각에 대한 얘기도 좀 있는 것 같다. 요 정도 느낌.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 점 P를 지나고 AB의 수직인 직선이 선분 AB와 만나는 점을 H. 자, 여기를 H, 그리고 더 내려가서 여기가 Q. 그러면 아니 당연히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리고 얘도 원 위에 점이니까 요렇게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도 만들어주고, 당연히 이 삼각형들은 서로 합동일 거고, 요런 얘기. 그 다음 PAB가 세타, 그리고 PQR이 2세타, PQR이 2세타, PQR 볼까요? PQR 요거 2세타래, 요거. 요 길이가. 와, 봐봐 얘들아, 요게 지금 2세타거든? 그러면 요건 몇 세타야? 이거 4세타죠?
똑같잖아 지금. 요 녀석의 입장에서 지금 이게 원주각이잖아. 그럼 이게 중심각. 이렇게 요런 모양 준 거네, 그지? 자, 그 다음 PHR의 넓이를 구하시오. 넓이만 구하면 됩니다. 보세요. PHR의 넓이면은 요거지, 요거. 요 넓이 구하는 거지. 애초에 이런 보조선을 긋지 않고 이거 어떻게 풀지? 그러면 못 푼다고. 근데 이제 보조선을 다 거놓고 이걸 넓이를 구하러 가는 거야. 난 실제 이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이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어떻게 구하는데? 아, 코사인 법칙 썼어? 길이를 코사인이랑 사인, 그러니까 나타내 봅시다. 요 길이 얼마? 요 반지름의 길이 얼마? 1. 그러니까 요거는 사인 2세타. 그냥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되겠어? 요 직각삼각형 본 거지, 이렇게. 아, 그래서 요 2세타가 쓸모가 있었던 거야. 오케이? 자, 요거 보세요. 난 이제 이 길이 또 구하고 싶은 거야. 이 길이 구하기가 괜찮죠. 왜? 요거 지금 현이잖아. 원과 직선이 나오면 우리 무조건 뭐 한다고? 수직 이등분. 맞아?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직 이등분이지? 그럼 요 길이 얼마야? 요게 또 2세타죠. 요거는 1?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지? 사인 2세타. 근데 그게 몇 개지? 2개. 됐네. 그럼 얘는 2 사인 2세타.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가면 되고, 직각삼각형이 보이면 바로 직각삼각형 가면 되고. 자, 그럼 우리 이제 뭐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요 각만 구하면 끝나는 건가, 요 각? 맞아요? 요 각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각 중에서 나는 이미 그 일부의 각을 알고 있어. 요게 세타라는 것도 알고 있고, 요 각도 알고 있지, 우리. 요 각은 얼마야? 요 삼각형 입장에서 봐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죠. 그럼 이제 요 각만 구하면 돼, 요거. 근데 사실 이것도 구했어. 이것도 구한 셈이야. 왜냐하면 이거의 원주각이거든. 근데 우린 중심각을 알아요. 중심각이 얼마지? 파이 마이너스 6세타죠. 그럼 얘는 각이 얼마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세타. 끝났습니다. 그럼 두 변의 길이하고 사이각만 이용하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오케이? 자, 봐봐. 이게 여러분 잘 들어봐. 이 유형은 작년에도 있었어. 이과는 매년 이 유형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이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나올 때 원주각이랑 중심각에 대한 얘기가 많이 안 나왔어요. 많이 안 나왔어. 요 얘기보다는 이렇게 보조선 거서 직각삼각형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거나, 아니면 우리 이런 것도 공부한 적 있지. 여기다 H하고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설정해서 요 길이 그럼 어떻게 되지? 탄젠트 알파분의 H. 요 길이는 어떻게 되죠? 탄젠트 베타분의 H. 이 둘의 합이 어떤 값이다. 뭐 이런 걸 이용한다든지, 미지수를 하나 설정해서 활용하는 류의 문제가 많았어. 작년까지는. 근데 올해는 지금까지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들을 보면 유독 원주각과 중심각을 이용한 문제가 많아요. 이유가 있어. 이유는 뭐다? 이게 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때문이야.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등장하던 시절에 많이 나오던 소재야, 이게. 알겠어? 그래서 요런 걸 우리가 수능 도형의 틀에 공부했던 거에 살로 붙여놓는 거예요. 요런 게 트렌드예요, 트렌드. 아, 원주각과 중심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구나. 알겠어? 요런 거 잘 알아두시고, 이런 거 할 때 쌤이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요런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자, 이렇게 원이 있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을 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을 때 우리가 공부해둬야 되는 거 세 가지. 첫 번째 뭐다? 하나가 세타면 마주보는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서 합이 180도가 돼야 된다는 거.
그죠? 요거 하고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사각형을 반으로 자르면 외접원, 요 삼각형에 대한 외접원 두 개가 나오면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으로 그대로 문제가 이전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삼각형 두 개로 쪼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각형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누게 되면 요 현의 입장에서 보면 요게 원주각, 요게 원주각. 그죠? 요 현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원주각, 얘가 원주각. 다시 이 현의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원주각, 얘가 원주각. 그럼 다시 마지막 요 녀석의 입장에서 보면 얘도 원주각, 얘도 원주각. 이런 식이 된다고. 됐어요? 이렇게 되면 모조리 닮음 삼각형의 모습을 띠게 된다. 왜? 여기 하트, 여기 X, 요각 똑같고 하트, X 이런 식으로. 얘하고 얘가 평행이 아니어도 닮음 삼각형의 모습을 띠게 된다는 게 여기서 공부할 세 번째.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쌤이 소개하지 않던 소재란 말이지. 이런 거. 왜 나오기 힘드니까. 나오는 것만 공부해도 못 맞추는 마당에 지금 안 나오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공부할 필요 없단 말이야. 쌤은 그렇게 생각해. 특별히 평가원에서 언급하지 않는 한. 근데 이게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들어가면서 출제자가 좋아할 거다. 한번 내고 싶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고. 그러니까 이런 건 공부해 놓는 거지. 오케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어려웠던 문제 중에서 29번 문제도 일단 해보자. 사실은 쌤 생각에는 30번이 더 쉬워 보이는데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도록 하고요. 자, 29번 볼게요.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함수가 간대요. 자, 이렇게 가는데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거든? 가를 보니까 가는 볼 게 없어 솔직히. 가는 그냥 개념이야.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중복조합을 쓰겠다. 뭐 이 정도 내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를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 FA 플러스 1하고 이퀄 FA하고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다고. 자, 지금 요 소재는 우리 시놉시스 교재에도 있고 1대 100에도 있습니다. 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이거 함수값의 차이 주는 문제잖아. 이거 a 플러스 1의 함수값과 a일 때 함수값을 빼면 2가 된다. 이거지. 그러면서 정의역도 몇 칸 차이가 돼야 된다? 한 칸 차이가 돼야 된다. 요 얘기야. 요거. 그런데 지금 저기 함수값이 1부터 5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분류하는 거예요. 1부터 5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1차 분류 들어갈게. 1차 분류는 얘에서 얘를 빼서 2가 될 수 있는 방법이 5에서 3을 빼거나 4에서 2를 빼거나 3에서 1을 빼는 방법밖에 없다. 그럼 일단 1차 분류 3가지. 됐죠? 그러면 1차 분류한 거 중에 첫 번째부터 구하러 가는 거야. 자, FA 플러스 1이 얘가 5. 그리고 FA 얘가 3. 그리고 이걸 빼서 이게 2가 되는 경우. 하면 되겠지 뭐. 저기다가 해볼게. 이 녀석만 정하면 되겠네? A 플러스 1하고 A? 누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2차 분류가 들어가는 거지. 2차 분류가 들어가는 거지. A 플러스 1하고 A가 될 수 있는 애. 지금 쌤이 풀어주는 이 풀이에서 여러분들 느껴야 돼. 쌤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창의적인 생각하지 않아. 문제에서 알려준 대로 분류하고 그냥 쓰는 거야. 이렇게 빼서 2가 된다고 해서 2가 되는 경우 쓴 거고, 안에 있는 정의역 차이가 1이 된다고 해서 지금부터 쓸 겁니다. 2, 1, 3, 2, 4, 3, 5,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몇 가지? 2차 분류에 4가지 나왔어? 1차 분류 몇 가지였어? 3가지였지. 그럼 전체 몇 개야? 12개만 계산하면 돼요. 이러면 이 문제는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이걸 답지처럼 생각하려고 하면 어려운 문제야. 이거 왜 어려워? 이거 12번만 계산하면 되는데. 첫 번째 거 해볼게.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는 당연히 중복조합의 특성상 얘가 지금 더 커야 되니까. 그죠? 2가 무조건 어디로 간다? 5로 간다. 1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보내면 되는 거지. 근데 3, 4, 5는 절대로 얘 이상 이 위쪽으로 못 가. 함수값이. 그러니까 얘는 다 어디로밖에 못 가? 5로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그냥 세는 거지. 이러면 어렵지 않잖아. 오케이? 그래서 쌤이 좋아하는 형태의 문제거든, 이게. 분류에 힘을 쓰고 계산에서 노가다를 두려워하지 말아를. 이게 쌤이 좋아하는 풀인데, 이거를 지금 해설지 보고 쌤이, 이거 생각한다고, 이거를? 수능날? 그 긴박한 가운데, 아무 생각이 없는 가운데 이게 생각이 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풀면 시간만 조금 걸리는 거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저 1등급권 92점이 납득이 가는 거야. 근데 나는 이것도 21번, 30번은 어차피 할 생각이 없었고, 근데 20번이 왜 이렇게 어렵지? 근데 29번 왜 이러지? 나 망했네?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기 나름 납득이 안 가는 거야. 왜 이게 1등급권이 저렇게 높을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수능날 먹힐 풀이를 연습하고 평가원이 그렇게 문제를 낼 거라고 믿어야 돼. 안 그러면 복잡해진다고, 방법이. 자, 요런 얘기였어요. 자, 30번 볼게요. 30번. 선생님, 과한 건 안 해. 과한 건 안 하는데 공부할 필요가 있어. 자, 양수 K에 대해서 fx가 x 플러스 k 곱하기 2의 x제곱. 자, 이렇게 돼 있고, 실수 m에 대해서 fx하고 mx의 실근의 개수를 gm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gm이 보니까 불연속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출제자 문제를 잘 낸 부분이 있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런데 공부하는 차원에서 봅니다. 자, 문제 보자마자 우리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초월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문제의 제일 끝에 보세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요 값이 0이 된다는 말이 있지? 그래프를 그리라는 뜻이야. 그치? 그런 사인이 그래프 그려라, 이런 얘기죠. 점근선 알려준 거니까. 그래서 요거 그래프 그릴 거다 라는 생각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실근의 개수를 물어본 문제니까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우리가 그래프 문제라고 역시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함수 gm을 만들었으니까 요거는 새로운 함수 gt를 만들어내는 문제구나.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해, 애들? 새로운 함수 만드는 방법, m이 0일 때를 기준으로, 그죠? 0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m이 양수일 때, m이 음수일 때 요거를 나눠서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 이게 작전이지. 그래서 그냥 문제의 구성을 봤을 때는 이거 늘 하던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늘 하던 거구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늘 얘기하듯이 우리가 가장 현실적인 접근으로 본다면 30번에 이게 만약에 수능 시험지야. 수능 시험지면 뭐 굳이 뭘 해. 어차피 다 안 해. 우리 경쟁 상대가 아니야. 근데 이게 선생님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런 소재는 분명히 30번이 아닌 데서 등장해.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공부는 해야 돼, 이거는.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그래프부터 좀 그리자. 관점은 두 개 있을 것 같아. fx 그래프를 따로 그리고 mx를 놓고 갈 거냐, 아니면 이것까지 넘겨서 하나의 그래프로 놓고 갈 거냐. 그죠? 근데 문제는 gm, m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넘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를 보고 갈 거니까. 저걸 고정시켜 놓고 이걸 움직이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얘까지 넘기면 미지수 k에다 m에다가 너무 복잡해진다고. 그래서 따로따로 그려볼게. 자, 미분을 합시다. 미분하면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미분계수가 0인 점을 좀 찾아보면 여기가 지금 직선이거든. 기울기가 1인 직선. 그럼 얘를 도함수의 그래프가 자, 여기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근데 그래프의 모양상 지금 미분계수가 0인 점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k만큼 간 거니까 지금 k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어딘가 있을 것이고, 점근선이 지금 0으로 달라붙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갔다 이제 올라가겠죠, 여기서부터. 근데 y절편을 보니까 x에다 0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K야, K. 근데 K는 양수라고 했잖아. K 양수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모양을 그려주면 될 것 같아. 여기를 K라고 놓고 이렇게. 되겠죠? X절편은 얼마죠? X절편? 이게 0이 되려면 X가 마이너스 K가 되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아이고, 좀 더 갈 걸 그랬나? 여기. 자, 여기를 마이너스 K라고 둡시다. 이렇게. 됐죠? 그래프 완성시켜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원점을 지나는 MX를 만든다 이거지. 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MX가 M이 0일 때가 기준이야. M이 0이면 어떻게 돼? 교점의 개수는 1개겠지? 그럼 GT의 그래프, GM의 그래프 그려보자. GM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0일 때가 1개야, 1개. 교점의 개수가 1개. 이렇게. 그럼 0보다 작을 때 보자. 얘가 기울기 0보다 작아?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 계속 1개지. 일로 가면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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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이렇게 계속 1개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양수가 돼. 여기서 기울기가 그럼 교점이 없어요. 그러다가 근데 이제 좀 느낌이 오지 않아? 그러다가 분명히 어떻게 되는 순간이 나오지? 이쪽에 접하는 순간이 나오겠지. 물론 저쪽으로도 접하는 순간이 나오겠지. 맞나요? 그러면 얘가 접하는 순간 어딘가에 한 번, 접하는 순간 어딘가에 또 한 번. 요거를 우리가 접하는 순간 1번, 접하는 순간 2번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결국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알파1, 알파2, 알파3에서만 불연속이라고 그랬어. 오케이? 다시 알파1, 알파2, 알파3에서만 불연속이야. 그러면 이미 문제는 왜 이 문제가 쉽냐면 불연속점 3개가 예상이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문제가 안 어려웠던 거예요. 이걸 내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해가면서 찾아야 되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야. 근데 불연속점 3개인데 그래프상도 3개가 예측이 되거든? 그래서 이 문제가 별로 안 어렵다는 거지. 되겠어요? 오케이. 자, 해보자. 볼게요. 0에서 기울기가 조금만 양수가 됐다고 해봅시다. 조금만, 이렇게. 그럼 교점 몇 개? 조금만 양수 몇 개? 2개. 계속 가볼게. 2개. 여기서 2개 가다가 여기 어딘가에서 한번 접하겠지? 이렇게 합시다. 요거를 우리 접점 T1이라고 놓을게요. T1. 그리고 얘보다 기울기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된다? 쭉 가다가 다시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나오고 걔를 넘어가면 만나지 않는다고.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한다 그랬지 아까?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한다. 그리고 0이 되는 순간이 계속 존재하다가 이 위쪽으로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나온다는 거지. 걔가 바로 T2라고 합시다. 여기 접하는 순간을 T2라고 하자. 그 순간에서 다시 한 개가 되고 얘보다 넘어가면 당연히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이렇게 관통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다시 몇 개가 된다? 2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되겠어? 요게 GM의 그래프야. 그럼 결국에는 얘가 알파1이고 얘가 알파2고 얘가 알파3란 얘기가 되지. 근데 지금 요 축이 M축, 기울기 축이란 말이야. 기울기. 그럼 결국 뭐냐면 알파2는 뭐냐면은 F' T1이 되는 거죠. 알파3는 뭐가 된다? F' T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기울기니까 기울기. 얘는 지금 이 축이 X축이 기울기 축이니까. 되겠어요? 요거야 요거. 이거 다야. 별로 안 어려워. 접선의 방향 세워볼게. 이제 T1, T2 구하러 가야죠. 접점의 좌표 설정. T, T 플러스 K 곱하기 2의 T제곱. 이렇게.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Y 좌표 T 플러스 K의 2의 T제곱 이퀄. 자, 미분한 거 갖고 우리 아까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2의 T제곱 1 플러스 T 플러스 K 그리고 X 마이너스 X 좌표.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근데 이 녀석이 0,0을 지나 0,0을 지나면 지금 어려운 과정 아니야. 어려운 과정에서 내가 얘기해 줄게. 0,0을 지나면 요거 이렇게 없다고 치고 요거 플러스로 이렇게 바꿔주고 2의 T제곱 약분 쳐주고. 되겠나요?
그럼 여기서는 얘 어떻게 되냐면 t 플러스 k만 남을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은 t 플러스 t제곱 플러스 tk 이렇게 되겠지? 그럼 t도 또 이렇게 없어지겠다. 결국 뭐냐면 t제곱 플러스 kt 마이너스 k 이퀄 0의 두 근이 바로 t1과 t2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 괜찮죠? 여기까지도? 근데 이제 문제에서 나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뭐냐면 k가 뭐냐? k가 뭐냐는 나에서 구하면 되겠네. 나 조건에 뭐라고 돼 있어? 알파2랑 알파3의 곱이 뭐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알파2는 미분한 거에다 t1을 넣은 거니까 여기다 넣은 거 아니야, 그지? 여기다 넣은 거. 그러면 해볼게요. 알파2는 결국 뭐냐면 2의 t1제곱 곱하기 1 플러스 t1 더하기 k 요거 말하는 거고, 쟤는 2의 t2 1 플러스 t2 이렇게 된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쓰다 보면 t1과 t2에 대한 연산이 필요한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근과 계수의 관계가 쓰이겠구만. 그죠? t1 플러스 t2가 얼마고? 마이너스 k고, t1 곱하기 t2가 얼마다? 이것도 마이너스 k다가 쓰이겠지. 되겠어? 여기까지는 좋았단 말이에요, 문제가. 근데 마지막에 출제자분께서 마지막 물음에 알파2를 구해야 된대요. 근데 이게 실제 이걸 계산을 하면, 계산 여러분들이 해, k 값이 뭐가 나오냐면은 2루트 2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 그럼 여기 자리에 쟤를 집어넣으면 t제곱에 플러스 2루트 2 마이너스 2의 t 그리고 마이너스 2루트 2 마이너스 2 이렇게 이퀄 0 이렇게 이 식이 완성되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알파2를 구하려면 이거의 근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여기서 근의 공식을 쓰게 돼. 여기서 오바라는 거지, 여기서. 문제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여기서, 이거 촬영 중이구나. 좀 아쉽다는 거죠. 좀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문제를 이렇게 잘, 소재도 좋고 다 좋은데, 마지막에 여기서 근의 공식이 웬 말입니까? 평가원은 이러지 않을 겁니다. 계산 딱 되게 나오겠지. 이거 근의 공식, 아니, 여기가 이런 무리수만 아니어도 납득을 하겠어. 이렇게 해놓고 근의 공식이라니 이게 무슨 웬 말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서 좀, 약간 좀 화났어. 쌤, 여기다가도 해놨어. 이렇게. 화난 표시 해놨어. 여기까지는 좋아. 알겠죠? 그래프, 초월함수 그래프 그리고, 여기 접선 2개 만들어서 새로운 함수 gm 만들어내고 이런 건 좋은 거, 이거 공부해야 돼. 알겠죠? 자, 이런 얘기였습니다.